네,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이슈는요. 네, 군 검찰의 반인권적인 성폭력 사건 수사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여군 A 하사는 상관인 남군 B 준위에게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. A 하사가 큰 용기를 내서 겨우 신고를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A 하사가 갑자기 피의자로 둔갑하는 일이 벌어지고 합니다. 인권위는 어제 군검찰의 이런 행태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며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 판단해 공군의 시정을 권고했습니다. 이게 좀 이제 그 전에 한번 좀 나왔던 뉴스이긴 한데 예, 인권위가 아니라 권고를 했군요. 알겠습니다. 잠깐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피해자가 됐다.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? 이제 뭐 하도 황당한 사건이라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. 네. 비준이가 A 하사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던 어느 날 비준이는 같이 코로나19에 걸려 근무를 쉬자며 A 하사를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이던 남군 C 하사의 숙소에 억지로 끌고 갑니다. 제가 이것 때문에 기억이 남거든요. 예, 하도 뭐 이상한 사건이죠. 황당해가지고. 예. A 하사는 40분 동안이나 출입을 거부했지만 결국 비준이가 억지로 숙소에 끌고 들어가 앉히는데요. 여기서부터 좀 비위가 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. 비준이는 A 하사에게 C 하사와 뽀뽀를 해라, C 하사의 침이 묻은 본인의 손등을 핥으라는 등의 엽기적인 강요를 합니다. 네. 뭐 A 하사는 계속 거부했지만 새벽 1시까지도 강요가 이어졌고 A 하사가 마지못해 C 하사가 먹던 음료수를 먹고서야 자리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. A 하사는 결국 3일후 코로나19 확진을 받게 됩니다. 근데 왜 피의자가 된 거예요? C 하사가 A 하사와 비준이를 주거 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죄로 고소한 건데요. C 하사가 군 검찰에서 비준이 성폭력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네. 군 검찰은 해당 사건을 인지하게 됩니다. 공교롭게도 그간 문제를 삼지 않았던 C 하사가 군 검찰의 참고인 조사와 비준이의 구속 이후에야 A 하사를 고소한 건데요. 그래서 이제 C 하사가 누군가의 요구로 A 하사를 고소한 것 아니냐 하는 뭐 의심이 좀 들긴 지점입니다. 쉽게 그러면 뭐 압력에 의한 고소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? 뭐 그럴 개연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그런데 기소까지 됐다고요? 예. 이제 이게 강압에 의해서 이제 뭐 주거에 들어갔고 이제 음료수도 먹은 거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군사경찰대는 기소 의견으로 수사 결과를 냅니다. 이후 군검사는 A 하사의 범죄를 단정하면서 성피해자라서 이 정도 배려한다. 성피해자로서 호소할 거면 변호사를 써서 정리된 내용으로 답변해라는 등의 부적절한 태도로 수사를 이어갑니다. 바로 그 점 때문에 인권위가 이제 그 지적을 했던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특히 이 군 검사는 비준이의 성폭력 사건을 기소한 검사이기도 한데요. 결국 한 검사가 A 하사가 피해자인 사건과 피의자인 사건을 모두 맡으면서 A 하사가 피해자로서 충분한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막은 꼴이 되었습니다. 근데 사실 이게 좀 황당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역으로 고소당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 사례잖아요, 사실은. 네, 뭐 속상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 종종 예, 있는데요. 예. 이제 가장 흔한 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겁니다. 명예훼손이거나 무고나 뭐 이런 식으로 네. 걸어버리는 경우가 있죠. 예. 이제 피해자가 지인에게 고통을 토로하거나 뭐 SNS 게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걸 이제 고소해서 별건 수사를 하는 건데요. 그런데 이번 사건은 성폭력 사건의 일부를 떼어내서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사건을 만들고 특히 성폭력 사건을 담당한 거사가 역고소 사건도 맞는 아주 고약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. 이제 여기가 군대가 아니었다면 사실 민간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경우죠. 그러니까 이제 고 이해람 중사 사건이 있었잖아요. 네네. 이때 이제 군사경찰과 군 검찰의 행태 이게 이제 그 거의 비슷했던 거 아닙니까? 네, 이제 고 이해람 중사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뭐 가해자 피해자 분리라던가 뭐 가해자 구속 수사라던가 눈에 띄는 부분은 좀 비교적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네. 군대 내 수사기관의 인식까지 좀 개선되지 않다 보니까 이번 사건처럼 기이한 형태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사건이 일어난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은 고 이해람 중사가 돌아가실 당시 근무하셨던 부대인데요. 그 부대에서조차 성폭력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또 수사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.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아직 최종 마무리는 안 됐죠. 예, 그렇죠.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뭐 징계 불복한다 그런 뉴스들도 보셨을 그러니까 겁니다. 이제 강등된 거에 대해서. 예. 네. 이제 고 이해람 중사께서 이제 그래도 후배들에게 남긴 것이 있는데요. 바로 국가인권의 군인권 보호관 제도입니다. 네. 이제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 및 유족들이 오랫동안 군인 인권 문제를 전담할 군대 외부의 군인권 보호관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왔었는데요. 이제 군이 외부 조사 받는 걸 워낙 꺼리다 보니까 그간 진척되지 못했습니다. 뭐 그러다 이제 고 이해람 중사 사건 이후 논의가 급진전하면서 올 7월 처음 발족했고요. 네. 이번 권고도 군인권 보호관의 조사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. 정말 참 더디네요. 그렇죠?
정말 개선이 정말 절실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은데 행보는 너무나 더딘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하죠. 황두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